남기야, 시작하자마자. 지난 시간까지 신장에 대한 배설기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설기관, 땀을 배우고, 땀. 됐지? 자, 땀이 형성되는 장소가 있죠, 그지? 땀 형성 장소. 어디니? 어디야? 땀샘이지, 그지? 땀샘. 땀샘 어디 있니? 피부 곳곳에 있지, 그지? 피부 곳곳에. 그래서 피부를 한번 그려볼게. 자, 피부의 단면이다. 피부의 단면, 이렇게. 됐지? 자, 피부를 크게 두 가지 층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의 집단이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 집단들. 여러 개의 세포층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기능이 상실된 세포들로, 이제 대표적으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한 세포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세포들이고, 이러한 건조한 세포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부 외부 물질들이 이 피부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 보여주니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러한 피부들을 뭐라 그러냐면 표피라 그래. 표피. 알지? 표피. 자,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기능을 실제 물질 대사를 수용할 수 있는 세포들, 이러한 세포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을, 이러한 세포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을 진피라고 해요. 진피. 내가 진짜 피부다. 그래서 진피. 됐죠? 자, 그 다음에 땀샘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표피가 아니라 진피에 존재하지. 진피에. 됐죠? 그래서 땀샘이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됐죠? 그럼 땀샘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땀샘은 외부와 이렇게 연결됐지. 외부하고 이렇게. 외부하고. 그래서 실제 육안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지만 아주 미세한 뭐가 존재한다고. 구멍이 존재를 하지. 됐지? 그래서 이 구멍을 무슨 구멍 그러니? 무슨 구멍? 땀구멍 하면 되겠지. 땀구멍. 됐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지? 이게 이제 땀샘이 되는 거고. 자, 땀샘 주변으로는 모세혈관이 지나가.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으면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내부를 관통해서 가는 게 아니야. 땀샘 자체를 이제 주변을 돌아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럼 예를 들면 혈액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 됐지?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일부 혈장 성분이 이 땀샘을 통해서 땀샘 안쪽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 현상 자체도 뭐라 그러냐면 여과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 혈관들 중에서 여러 혈관이 아니라 하나의 혈관만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혈액 안에서 일부 혈장 성분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땀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땀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땀의 성분이 있지? 땀의 성분은 당연히 뭐가 대다수라고 그랬어? 물이 대다수라고 그랬지. 물. 그러지? 그 다음에 땀샘 안에 들어가 있는 땀의 성분은 뭐의 성분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 오줌의 성분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지. 물론 농도는 굉장히 낮지만.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질소 높은 물, 그 다음에 무기염류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대표적인 물질이야. 물, 질소 높은 물, 무기염류. 그랬지? 이때 여기서 여과가 되는 여과가 되는 이거 자체도 무슨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저분자 물질들이 여과가 가능할 거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신장에서 첫 번째 여과되는 과정처럼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들 자체도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됐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땀이 형성되고, 이 땀의 성분의 주성분들이 질소노폐물하고 그 다음에 무기염료와 같이 오줌의 성분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이제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게 되면 이 땀을 몸 밖으로 분비를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땀샘이 수축을 하기 시작해요. 수축하게 되면은 이 땀이 뭐 한다는 게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게 이렇게. 알지? 그래서 주 성분은 물이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뭐가 물이 이렇게 쌓이겠지. 물이 이렇게. 알지? 그 다음에 이 물이 나왔을 때는 액체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가 되니? 기체가 돼서 날아가지. 이런 식으로. 알지?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주변으로 또 뭘 얻어내? 에너지를 얻어내지. 에너지를. 알지? 이때 주변으로부터 얻어내는 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그러니? 무슨 열에다 포함하는 거야? 이렇게? 기화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랬지? 그럼 이 기화열 같은 경우는 대기에서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디에서? 내 몸 안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이 기화열의 역할로 해가지고 내 피부에 있는 이 물이라는 액체를 뭘로 만들어?
기처럼 만들어주는 과정이지.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뭐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 열 에너지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겠지. 이게 이제 땀이 하는 주 역할이 되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의 특징을 앞에서 영양소의 기능과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이러한 물 같은 경우가 액체가 기체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기화열 자체의 양은 굉장히 많이 적니? 많지? 왜? 물은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뭐가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땀의 역할이 뭐니 그러면 땀의 역할 어디다 줄까? 땀의 역할이 뭐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뭔 조절하는데? 체온 조절하는데 주로 온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야? 온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야? 온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지. 됐지? 이게 주 목적이라고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땀에 의해서 일부 뭐가 배출되기도 해? 노폐물이 배출되기도 하지. 노폐물의 제거 효과까지 있는데 실제 땀을 흘리는 목적은 노폐물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해. 됐지? 실제 목적은 이목적으로 하는데 물을 빼다 보니까 일부 질소 노폐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줌에 비해서 농도 자체는 굉장히 낮다고. 됐지? 남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이거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약 내가 땀을 너무너무 많이 흘려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 버리겠지. 그러면 내 몸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물이 많이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혈액 내부의 농도는 많이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땀을 너무 많이 흘려버리면 올라가겠지 전체적으로. 됐지? 그러면 혈장에 또는 혈액의 삼투압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헷갈리지 말자. 땀을 흘리는 목적이 혈액의 삼투압을 높이기 위한 거다. 그럼 돼, 안 돼? 그거 아니라고. 알았어? 됐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혈액의 삼투압 또는 농도가 변할 수 있는데 땀을 흘려줌으로써 혈액의 이러한 삼투압을 변화를 주자는 목적은 아니라고 해? 알았어? 됐지? 그래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다. 주의할 점. 이것은 혈장 또는 혈액의 삼투압 또는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다. 혈액의 삼투압을 또는 농도를 또는 혈액의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실제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니? 알겠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끝나게 되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빠르게 읽어보면서 정리를 할게. 자, 땀의 생성, 땀, 어준 성분과 비슷하며 어줌하고 차이점은 성분은 비슷한데 농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자, 그 다음 그 밑에 모세혈관에서 땀샘으로 이어가던 체액이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고. 여기서 세 번째, 신장과는 다르게 중간에 재흡수되거나 분비되는 이러한 과정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여과만 일어난다고. 여과만. 그렇지? 자,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조그만씩 적어놨지? 체액 농도의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지? 땀을 흘리는 목적이 뭐니? 그러면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한 거다. 그럼 말이 맞아? 틀려? 틀린 거지. 그렇지? 삼투압이 변할 수 있는데 실제 변화를 목적으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땀의 기능. 이제 이게 중요하지. 첫 번째가 노폐물이 땀을 통해서 방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 목적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물의 기화열을 이용해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거. 특히 이제 고온의 내 몸에 있는 온도를 낮춰주는 주 역할이냐, 그 역할이니까. 됐지? 땀 끝났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인공신장 들어갈게. 별표 5개 쳐놔라. 인공신장. 9월달 모의고사 범위가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신장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 거의 100% 출제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원리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거기서 뭘 잡아줘야 될지 핵심만 잡으면은 이 내용은 끝난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신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나에게 맞추라는 문제구나. 알았어? 나에게 맞추라는 문제야. 알았어? 이거 놓치면 나중에 나한테 무지하게 맞는다. 인공신장 또는 인공신장기라 표현하는데, 이 인공신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신장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이러한 인공신장이 내 몸에 있는 실제 신장을 떼가지고 내 몸에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다.
몸 밖에서, 내 몸 밖에 있는 기장치야. 내 몸 밖에 있는 기장치. 그럼 인공신장을 일단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인공신장을 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뭐가 기능이 좀 손상됐다는 얘기야. 신장의 기능이 좀 손상됐다는 얘기지. 대표적으로 질소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이다. 알았니? 굉장히 큰 문제지, 그지? 그래서 일단 신장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줌이 많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질소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겠지. 몸속에 계속 뭐가 쌓여? 질소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지. 그럼 특히 이제 암모니아 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암모니아에 의한 독성 효과로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까지 있다고.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가지고 몸 밖에서 혈액 속에 있는 뭘 제거시켜주는 질소 노폐물을 제거시켜준 다음에 제거된 혈액을 다시 어디다가 몸 안에다 집어넣어주는 그 과정이야. 됐지? 원리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자, 일단은 신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찾아왔겠지.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질소 노폐물을 걸러주려고 이제 딱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혈액을 뽑아야 되겠지, 그지? 이거 뭐니, 이게? 뭐 같아, 이거? 찬종아, 이거 뭐 같니? 발? 손? 팔이야? 팔. 알지? 자, 이 사람한테 혈액을 뽑을 때는 혈관에서 혈액을 뽑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아무 혈관에다 꽂아가지고 혈관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디서 혈액을 뽑아내냐면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내, 이렇게. 동맥에서. 됐니? 동맥에서 혈액을 뽑는다. 외부적으로 주사기를 쫙 꼽아가지고 안에다가 동맥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관을 삽입을 해요. 관을 이렇게. 됐지? 관을 쫙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혈액을 뺀다고. 됐지? 첫 번째 기억할 점, 혈액을 뽑아낼 때는 반드시 어디서 뽑아낸다는 거? 동맥에서 뽑아내는 거야. 동맥에서. 왜 동맥이에요? 그거 이따 설명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혈액을 타고 쭉 나오겠지. 그러면 이 관을 실제 이 혈액 속에 있는 질소 노폐물을 제거시켜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질소 노폐물을 걸러줄 수 있는 장치 안에다 집어넣지. 또는 기기 장치 안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그치? 이 기계 장치가 이 사람 몸속에 있는 신장을 대신할 놈이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 신장기라 그래? 인공신장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치? 인공신장기. 한경아. 자, 그 다음에 인공신장기를 통해서 이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뭐를 뽑아내는 과정이야? 질소 노폐물을 뽑아내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혈액을 투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혈액을 투석한다. 그래서 가끔 드라마라든지 그다음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혈액 투석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이제 실제 원리는 혈액을 뽑아내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고. 혈액 투석. 그래서 인공신장기를 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혈액 투석기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고. 또 투석하니까 또 돌을 던진다 또 그런 뜻으로 또 얘들이 해석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근데 뭐 이상한 사극만 봐갖고 맨 요즘에 전쟁 같은 말 나오지, 그지? 투석기. 그렇게 또 생각하더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을 인공신장기에다 집어넣게 되고 이 관은 인공신장기 안에서 이와 같은 구조로 지그재그 구조로 이렇게 지그재그 구조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만든다고. 됐지? 그럼 쭉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에이씨. 이런 식으로. 그래, 아이씨. 안 그래도. 이렇게. 뭐야? 맞나? 이렇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를 통해서 혈액이 쭉 이동해 오겠지. 이렇게 혈액이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런 다음에 이 이동된 관을 신장기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 혈액을 다시 어디다가 이 사람 몸에다 다시 되돌려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를 통과해온 혈액 속에는 질소 노폐물이 제거가 될 거고 이때 혈액을 집어넣어줄 때도 당연히 어디 연결시켜야 돼? 혈관과 연결시켜야 되겠지. 이때 연결시키는 혈관은 동맥이 아니라 어디 연결시키냐면 정맥에다 연결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맥에다가. 그치? 이게 정맥이다. 그럼 정맥에서 혈액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정맥에다가 또 정맥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관을 이렇게 연결시킨다 이렇게. 알지?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고.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야.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내고 그다음 집어넣을 때는 정맥에다 집어넣는다. 알지? 일단 이유를 설명을 할게. 그럼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뽑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동맥은 정맥에 비해서 혈압이 굉장히 많이 높지? 됐지? 높기 때문에 즉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압력에 의해서 애가 이쪽으로 쉽게 뭐 할 수 있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 됐지? 만약에 정맥에서 이것을 뽑아내려 그러면 정맥 자체는 혈압 자체가 0 이하지 오히려 음압이 작용을 하지.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이 작용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혈액이 빠져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쉽게 빼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혈액을 집어넣을 때 다시 동맥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만약에 이것을 동맥에다 연결시켜버리게 되면 이게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또 뭐 돼버리니? 나와버리지. 나와버리게 되면 혈액이 여기서 모여버리겠지. 난리 나겠지, 그지? 됐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뽑아내고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인공신장기 안으로 들어간 이 관 있지, 이 관. 이 관의 특성이 있어요. 이 관의 특성. 이 관의 특성은 세포막의 역할과 비슷한 반투과성 막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투과성 막의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됐지? 반투과성 막. 그림 좀 다시 그릴까? 이런 식으로 반투과성 막. 이 반투과성 막은 세포막 내부에서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포막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과 똑같다고. 이제 반투과성 막. 그럼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 혈액 속에는 당연히 뭐도 있을 거고 혈구도 있겠지, 이렇게. 알지? 그 다음에 혈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혈장 속에는 뭐도 있겠니?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질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도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무기염료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빼내려고 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질소노폐물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지, 이렇게. 알지? 이거는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질소노폐물 외부로 뽑아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혈구는 통과가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불가능하지? 그지? 혈장 중에서도 뭐는 단백질도 통과가 불가능할 거고, 당연히 지질도 통과가 불가능하겠지? 뭐, 포도당부터 질소노폐물까지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통과 가능하다고, 오케이? 됐지? 자, 만약에 말이야, 이를 또 하나 착각하는 게, 그럼 인공신장기 이 반투과성 막 주변은 또 기체인 줄 알더라고. 기체 아니지? 만약 여기를 기체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거 자체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같은 액체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내부를 액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액체를 집어넣죠, 액체를. 됐지? 이렇게. 이때 여기다가 액체를 집어넣어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액체는 혈액 투석을 위한 액체다 그래가지고 무슨 액이라 표현하냐면 투석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것들을 투석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투석액을 지속적으로 계속 빼내준다고 이런 식으로. 됐지? 이거는 들어가기 전이지.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투석액,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고 나서 나온 투석액이 되겠지. 전후. 됐지? 자, 볼게. 그럼 이 투석액 자체는 일단은 주 용매는 당연히 뭘로 쓸 거야? 물이 쓰이겠지. 주 용매는 물. 됐지? 만약에 물만 포함된 투석액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든 지금 살펴볼게. 그럼 주변 같은 경우는 뭐만 있어? 물만 있지? 농도가 몇이야? 0이지, 0. 됐지?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에 무슨 차가 생기면서? 농도차가 생기면서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료, 비타민, 질소노폐물이 농도차에서 전부 다 모여버린 전부 다 빠져나와 버리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다음에 이러한 혈액 투석을 하는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하는데, 순수한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을 전부 다 빼버리게 되면 질소 노폐물도 빠져나오지만 모두 같이 빠져나와 버려. 내 몸에 있는 저분자 영양소도 똑같이 다 빠져나와 버리겠지. 됐지? 그럼 특히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2가지 포도당과 아미노산도 같이 모여버린다는 얘기야. 같이 빠져나와 버린다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내 몸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뭐 돼버리겠니? 빠져나와 버리겠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됐지?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하게 뭐만 빼내야 돼? 질소 노폐물만 빼내야 된다고. 다른 거는 이동이 없이 이걸 빼내야 돼. 그래서 투석액에다가 물을 넣지 않고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포도당과 똑같은 농도의 뭘 집어넣어줘? 포도당을 집어넣어준다고. 똑같은 농도에. 됐지?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농도의 아미노산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냥 똑같은 농도의 뭐도 무기염료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똑같은 농도의 뭐도 비타민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고. 단 뭐만 빼고? 질소 노폐물만 빼고. 알았니? 이제부터는 각 물질마다 농도를 비교하면 된다. 그러면 외부에도 물이 있고, 그 다음 뭐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고, 무기염료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어? 비타민도 있지. 외부하고 내부 농도가 정확히 뭐하게? 똑같이 존재한다고. 농도 자체가. 됐지? 그러면 뭐만 농도 차이가 발생을 해? 질소 노폐물만 농도 차이가 발생을 하지. 외부는 0인데 내부는 상대적으로 높게 되니까 뭐만 쏙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질소 노폐물만 이렇게 쏙 빠져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그러면 여길 통과해서 나오는 투석액의 성분은 그럼 뭐가 되겠니? 그러면 얘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여기는 또 질소 노폐물만 있는 줄 알더라고. 그건 아니지. 이 양이 들어갔다가 이 양이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뭐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뭐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그 다음에 무기염료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포함돼가지고 질소 노폐물이 이렇게 포함되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중 하나야. 투석액 전, 그 다음 투석액 후, 이것들의 물질의 성분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질소 노폐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됐지? 그러면 투석의 원리가 뭐니 물어봐. 투석의 원리가 뭐니 그러면 질소 노폐물의 내부 농도하고 외부 농도의 농도 차를 만들어줘 가지고 농도 차에 의해서 애가 빠져나오게 하는 거지. 어쨌든 질소 노폐물 입장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빠져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2글자로 뭐라 표현하면 되는 거고, 확산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이때 확산의 원리는 압력 차관이지 무슨 차야?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농도 차에 의한 확산. 됐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애들 또 하나 많이 또 헷갈려 하는 게, 동현아, 이거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다음 시간에 배설 파트 다시 빠르게 반복을 하면서 막 물어본다. 알았냐? 잠포자지 마. 자, 투석액 후 있지? 여기를 지나가지고 나온 투석액. 이 투석액의 성분은 오줌의 성분과 비슷하다. 그럼 많이 틀리니? 아니지? 틀려. 오줌 속에는 뭐가 없어? 포도당, 아미노산 없지? 알았니? 틀리다고. 오줌 성은 전혀 다르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잡아줘야 될 거. 투석액의 이동 방향 봐봐. 그림상에서 투석액의 이동 방향. 투석액의 이동 방향은 위에서 아래니, 아래에서 위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지? 이게 투석액의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됐지? 전태경. 자, 그 다음에 혈액의 이동 방향 보자. 혈액의 이동 방향은 위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위에서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지. 됐지? 그래서 혈액의 이동 방향은 투석액의 이동 방향하고 이렇게 반대라고. 됐지? 왜 투석액의 방향과 혈액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해놨는지는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서 이 관 있지? 이 반투과성 막을 형성하고 있는 이 관을 왜 이와 같은 식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배열을 시켜놨을까? 주변의 투석액과의 무슨 면적 증가시켜주는 거야?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의 뭘 빼내기 위한 거고, 질소 노폐물을 빼내기 위한 거고.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석액의 방향과 혈액의 이동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해주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양의 뭘 빼는 게 목적이냐면 질소 노폐물을 빼는 게 목적이야. 알았어? 반대로 해주게 되면은 질소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양이 훨씬 많아진다고 해. 알지? 그래서 그에 대한 원리를 그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지? 그림하고 그래프 그거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왜 투석액의 방향과 혈액의 방향을 반대로 이동시켜야 빠져나오는 질소 노폐물의 양이 많아지는지. 이렇게 투석기가 있죠. 이렇게 투석기가 이제 똑같은 크기에 이렇게. 자, 위에서는 투석액이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내부에서는 투석액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투석액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고, 그럼 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투석액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부에다가는 관을 삽입해가지고 반투과성 마개 관을 여기 삽입을 했지. 그래서 이 내부에다 혈액을 흘러주지. 그럼 혈액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되는 거고. 그래서 역시 혈액 이동 방향은 위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지. 첫 번째 경우는 뭐야? 혈액의 이동 방향과 투석액의 방향이 많이 똑같지. 얘는 뭐 하게 되는 거고 반대 과정이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이. 됐지? 이것부터 볼게. 이것부터 지금부터는 뭐의 농도만 비교를 하게 되냐면 질소 노폐물만 비교하게 된다. 왜? 투석액 내부의 농도는 특정 용질의 농도는 혈액의 농도하고 똑같지. 뭐만 빼고? 질소 노폐물만 빼고. 됐지? 질소 노폐물 걷는다고. 일단 투석액이 들어왔지. 그럼 여기는 질소 노폐물의 농도가 몇이 되겠니? 0이 되지. 0.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갓 들어온 혈액이지.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질소 노폐물 농도가 높겠지. 그 농도를 몇이라 가정을 할 거냐면 10이라 가정을 할 거야. 됐지? 이완아? 경종. 자, 그러면 내부와 외부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빠져나오기 시작을 해? 질소 노폐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지. 이렇게. 됐지? 잘 봐. 그러면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여기 농도는 계속 뭐 하겠니? 감소를 하겠지. 여기 농도 뭐 하게 될 거고? 증가를 할 거고. 됐지? 그러면 이 질소 노폐물이 언제까지 이동을 하겠니? 내부와 외부의 뭐가 똑같아질 때까지.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내부가 5가 됐고 외부도 5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질소 노폐물의 전체적 이동이 크게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되니? 그리고 초반에 농도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는 질소 노폐물의 양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농도가 똑같잖아. 농도가 똑같게 되면은 이 이후서부터는 더 이상 이동을 하더라도 이 이후서부터는 더 이상 질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오케이? 이제 근데 반대적으로 이 경우는 일단 처음에 들어오는 양이 몇이라 가정을 하고 10이라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 알지? 그 다음에 이때 투석액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0이지. 이게 됐냐? 잘 봐라. 그러면 A 이동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 버리냐면, 일단은 A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기까지 왔을 때의 농도는 당연히 혈액의 농도보다는 높겠니? 똑같겠니? 아니면은 그보다 더 낮겠니? 똑같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낮을 확률이 더 많지. 알았어?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농도가 9까지만 올라갔다라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가 뭐의 차가 생겨? 농도 차가 생기지. 그럼 당연히 뭐가 빠져나올 수 있어? 질소 노폐물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 물론 많은 양은 아니겠지. 됐지? 그러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내부는 당연히 계속 뭐 하죠? 농도가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고, 여기 계속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럼 혈액이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농도가 나름대로 존재한다고 가정해. 예를 들면 2라고 가정을 할게. 이렇게 낮은 농도가 되더라도 여기는 들어올 때 0이기 때문에 계속 무슨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농도차를 계속 만들 수 있다고. 알았어? 그럼 굉장히 소량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 질소 높이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해. 알았지? 즉, 혈액의 이동 방향과 투석액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주게 되면 전 구간에서 무슨 차를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농도 차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이것과의 차이점은 이것은 중간까지만 여기 거의 뒤에서 중간까지만 질소 높이는 빠져나오다가 농도가 똑같아지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더 이상 질소 높이는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구간에서 질소 높이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제 그래서 혈액의 이동 방향과 투석액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시켜주게 되면 반대로 형성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최대한의 많은 양의 물을 질소 높이의 물을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해.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봐. 여기서 초반에 있지?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디서 질소 높이의 물이 시간당 빠져나오는 양이 훨씬 많겠어? 여기서 많겠지? 당연히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근데 전 구간을 갖고 따져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질소 높이의 물이 빠져나오는 양 어디가 많다고? 여기가 많다고. 알았어? 됐지? 이것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자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있지? 됐지? 그러면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 그래프는 외우는 게 아니다. 보고 해석하는 거지. 너 나오나 이거?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됐지? 이렇게. X축이 거리지, 거리. 됐지? 여기서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알았니? 그럼 여기서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알았니?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축은 내용이 요소의 농도지. 요소 농도. 이 요소의 농도는 어디 속의 농도냐면 투석액 속의 요소 농도야. 알았지? 투석액 속의 요소 농도. 민영아, 경도 보고 있냐? 추워? 자, 볼게. 이 경우다. 요소 농도다, 요소 농도. 구간별로 요소 농도. 알았지? 자, 봐. 여기서는 초반에 농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소가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와 버리지.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거리별로 시간당 빠져나오는 질소 높이물의 또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소 농도가 뭐해? 올라가지. 됐지? 빠른 속도로. 됐지? 그래서 초반에 빠르게 나온다는 얘기다. 됐지? 그런데 여기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빠져나오는 양이 없지? 그럼 그 농도 그대로 뭐 해버려? 유지가 돼버리지. 여기서부터는 계속 뭐라는 얘기야? 몇이라는 얘기? 계속 오라는 얘기지. 됐지? 초반에 올라가는 속도가 아니지? 0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일정해진다고. 됐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요소 농도가 뭐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지. 이렇게. 이해됐지? 헷갈리지 말 거. 이거는 거리별로 농도지. 거리별로 농도다. 됐지? 그러면 헷갈리지 말 거. 여기서는 요소 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똑같다. 그럼 되니 안 되니? 이거 안 되지 그거. 됐지? 이때는 요소 농도가 증가하는 속도로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요소 농도 돼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됐지? 그 다음 여기 밑에를 볼게.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는 초반에 요소 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좀 뭐하니? 느리지. 느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요소 농도가 훨씬 뭐 해주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는 여기서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뭐 해진다? 값이 높아진다고. 훨씬 더 많은 양이 뭐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야. 질소 높이물이 결론적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알지?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A라고 그러고 이거를 B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고 B 그림에 포함되는 거고 이것은 A 그림에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신장의 원리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잡아줄 거. 이러한 혈액 투석 과정을 통해서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절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말을 해.
혈액의 농도 조절하는 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겠냐고? 가능하겠지. 이 사람은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지. 그럼 질소노폐물이 또는 오줌이 생성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슨압 조절도 안 되는 사람이야. 삼투압 조절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혈액의 투석기를 가지고 모두 조절할 수 있어.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말이야, 무기염류량이 너무너무 적어요.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의 양을, 무기염류의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농도가 무기염류 뭐 한다는 얘기,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럼 무기염류를 뭐 할 수 있어? 채워줄 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알았지? 반면에 무기염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 농도를 뭐 해줘? 낮춰줘 버리게 되면 오히려 뭐 할 수 있어? 빼낼 수가 있다고. 알았냐? 이게 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혈액의 삼투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정상적으로는 투석액은 전체적으로 혈액의 농도나 투석액의 농도나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맞춰준다고?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혈액 투석 자체가 병원에서 하는데 이거 자체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이용료 값은 굉장히 싸. 근데 뭐가 비싸? 투석액이 비싸다고. 두세 시간 동안 쓰일 투석액의 양이 장난이 아니겠지, 그지? 됐지? 그 중에서 포도당 자체는 굉장히 싸지? 병원에서 만든 링겔 있잖아, 그지? 링겔. 그 포도당 수용액이 약 500ml가 몇만 원 안 하잖아, 그지? 근데 뭐가 비싸? 이게 비싸다고, 해? 그래서 이게 비싸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뭘 빼, 가끔? 아미노산을 빼지. 근데 이게 값이 굉장하거든. 알았어? 그래서 돈이 없으면 혈액 투석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 알았냐? 남규, 잠이 오냐? 잠이 오냐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경종이. 됐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을 빼고 혈액 투석을 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혈액 투석 뭐가 많이 손실돼버렸겠니? 아미노산이 많이 손실돼버렸겠지. 그래도 죽지는 않지. 왜? 주 영양소 뭐가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혈액 투석한 다음에 당연히 뭘 보충해줘야 돼? 아미노산을 보충해줘야 되겠지. 주로 뭘 먹어야 돼? 나가서 단백질 종류 위주로 섭취를 해줘야 되겠지. 알았니? 됐지? 꼭 잡아. 이거 가지고 혈액의 삼투압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 이해됐지?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 자, 인공신장 또는 혈액투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첫 번째, 인공신장기로 전체적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신장기 내부에 투석막 또는 이것은 반투과성막, 세포막의 성분과 비슷하다고, 성질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과가 되고, 이때 여과되는 원리는 농도 차이가 나는 확산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큰 분자, 혈구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질 자체는 통과를 못한다고. 됐지? 그럼 애들 또 그렇더라고. 가끔 문제에서 물어봐. 그럼 투석액 들어가기 전에 투석액 속에는 혈구 또는 혈구나 단백질이나 지질이 들어가 있다. 그럼 맞다 해야 돼? 틀리다 해야 돼? 투석액 전에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투석액 성분 중에는 혈구, 단백질, 지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안 돼. 그래서 또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너도 상관없지 않나요? 너도 상관은 없지? 상관없는데 누가 미쳤다고 여기다가 혈구, 혈장, 단백질 여기 미쳤다고 너 돈만 비싸지게. 절대 안 넣어. 알았니? 선생님, 가능성은 있잖아요. 안 넣는다고. 알았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석액을 이용한 확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됐지?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그림 여러분들 잡아주면 되는 거고. 방금 내가 설명해 준 것만 잡게 되면은,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다 풀 수 있다고. 됐지? 자, 오른쪽에 조그만 것이 투석, 반투막을 이용하여 고분자 물질을 정지하는 방법은 이제 투석이라고 그러고, 그냥 의미만 알고 있어. 혈액 투석은 일주일에 2, 3회씩. 보통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2, 3회씩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2주에 한 번, 좀 괜찮은 사람은 4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투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혈액 투석을 통해서 혈액 내 물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것은 혈액 내 삼투압 조절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알았니? 됐지? 또 이거 어떻게 깔리더라고. 이거 가지고 체온 조절할 수 있다. 체온 조절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겠지. 이거 갖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 예를 들면 여기 온도를 낮춰버려. 온도를 낮춰버리게 되면은 여기 온도가 당연히 뭐 하겠니? 떨어지긴 하겠지. 알았니?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하진 않아. 알았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배설까지 이제 나온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9월달 모의고사 시험범위라고. 알았냐? 됐지?